내 말 들려? 여기 나한테 맡기고 임무 완수해. 게임 세계 속에서는 완벽한 리더지만 레벨업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현실에서는 평범한 백수인 권유. 손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할게요. 지금 어디십니까? 우연히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폭력 게임에 중독된 하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강력 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 흥미진진한데요? 권유는 게임 멤버들의 도움으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하죠. 야, 니들 왜 죽는지 알지? 이거 게임 아니야. 모든 것이 조작된 세상. 거대한 음모를 향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남자의 이야기, 조작된 도시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기대하게 만든 건 아마도 박광현 감독님 때문일 것 같아요. 무려 12년 만에 돌아오셨고요. 전작 웰컴 투 동막골로 2005년 당시에 640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세우셨는데 지금이야 뭐 1000만 영화가 뭐 한 해에 2편씩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640만 관객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잖아요. 위대한 영드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예? 박광현 감독님은 이 작품이 데뷔작이신데요. 이 작품으로 2005년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감독상까지 수상하시면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데뷔작으로 그렇게 관객도 사로잡고 평단도 사로잡고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영화도 참 따뜻하죠. 사실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그간 좀 그 고통이나 비극에 좀 치중을 했다면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경우에는 그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이나 웃음을 전달하는 데에 주력을 해서 관객들이 더 큰 사랑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강간범 아들 둔 엄마 되기 싫다. 너도 강간범 되기 싫으면 이 약 물고 버텨. 엄마가 너 여기서 반드시 꺼낼 거야. 조작된 도시 처음 봤을 때는 박광현 감독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새로운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참신한 시각이 돋보인다는 점에서는 감독님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 돋보인 것 같아요. 그 조작된 도시도 범죄 액션 영화의 어떤 전형을 좀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작품이고요. 시작에서 천상병 시인의 그 나무라는 시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전대원 하강! 또 그 이어서 바로 또 게임을 연상시키는 액션 장면이 나오니까 전개에 있어서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천상병의 시가 흘러나왔을 때 썩은 나무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영화에서 이 시가 왜 감독님이 프롤로그에 넣으셨는지 고개를 끄덕거리게 됐어요. 싱글라이더에서도 이 고은 시인의 시가 등장을 하잖아요. 한국 영화의 약간 유행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유행에 맞춰서 다음 영화에는 좋은 시 한 구절로 넣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요. 네, 이 시를 꼭 넣고 싶습니다. 나가면 계획은 있어? 누명을 벗어야죠. 저 강간범 아들 되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제목처럼 살인자로 조작된 권유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또한 모험하듯이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세련된 감각에 경쾌한 유머가 더해지면서 젊고 신선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또 일조를 한 분이 주연을 맡은 지창욱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간 데뷔하고 나서는 쭉 TV 드라마에서만 뵐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데뷔 10년 만에 첫 영화 주연으로
이 영화에 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죠. 네가 호들갑 안 떨어도 게임 좀 한다는 애들은 죄다 대장 한다니까. 아 그럼 뭐예요? 맨날 나만 죽는데. 자꾸 딴 사람 구해준다고 나서니까 그렇지. 또 조작된 도시에서 지창욱은 게임 세계에서 신으로 통하며 존경받는 리더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일푼의 평범한 20대 백수 권유로 등장하죠. 권유 당신의 하디스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어느 날 갑자기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 캐릭터의 고통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장면 속에서 지창욱 배우의 몸놀림에 굉장히 놀랐는데 탁월한 액션 감각을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뭐 와이어 액션이나 카체이싱, 격투 같은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셨다고 하네요. 네, 조작된 도시에서는 지창욱을 도와서 팀플레이를 펼치는 되게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남다른 개성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배우 심은경과 안재홍이 대표적이죠. 사람 면전에 두고 핸드폰으로만 얘기하고. 털병님, 뭐 대인기피증 그런 거 있어? 나는 감동적으로 봤어요. 다큐. 마음은 굉장히 꽁꽁 숨겨놓는 희귀고모리 같은 인물 여울을 연기했는데 감독님께서 원래는 여울이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해킹 실력을 선보이는 와중에도 밥을 담을 때는 이렇게 고봉밥을 담아서 주고 쌀도 가마니로 시켜서 먹고 이런 모습이 그 인물의 좀 따뜻한 부분들을 부각시켜줬던 것 같아요. 오빠 원래 꿈을 향해 최찬 사람들을 좋아해. 만복이 너처럼.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열정. 네, 심은경 배우는 써니, 수상한 그녀, 그리고 걷기왕을 통해서 친근하고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는 기존 이미지와 정반대의 되게 어두우면서도 깊은 이미지에 도전했습니다. 뭐야, 가구 트럭을 냉장고 트럭으로 바꾸고 있는데? 나간다. 어떡하지? 쫓아가라고? 내가 차가 없는데? 안재홍 씨도 그 특유의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학점. 평점 2.1. 평상 너 꿈이 뭐야?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재능 기부하는 셈 치고 있잖아. 왜 때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족구왕에서도 그랬고 뭐 위대한 소원이나 끼왕에서도 사랑스러움을 뽐내셨는데 이거 가죽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털보 형님이 사준 건데. 아, 가죽 냄새. 어리버리하면서도 그렇게 되게 애교 있는 모습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용불리가 계십니다. 네, 송구스럽네요. 이런 놈이 일거리가 없어서 백수처럼 살다니 참. 이딴 짓 하고 논다고. 아빠한테 엄청 맞았었는데. 누명을 쓴 권대장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용산 전자상가 출신의 용도사 김민교와 지방대 교수 여백개미라고 나오는 김기천 배우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망친 권유를 도와주는 그 흑인 부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We bought it for $200,000 when we first came to Korea. Now you can scrap it for. Thank you. 특히 그 여자분은 샘 오치리 씨의 사촌 누나라고 하세요. 그 부부가 가진 그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 감독님 인터뷰로 말하시기를 사회적 약자인 흑인과 권유가 서로 돕는 설정이면 더 영화의 메시지가 더 부각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국선 변호사 역할을 맡은 오정세 씨도 빼놓을 수 없죠. 아드님께 그냥 자백을 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 참작이라도 받거든요. 아니 변호사님. 아니 다 불리한 증거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얼굴 분장에서부터 이 인물이 그냥 이렇게 국선 변호사로만 쓰일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아우라를 마구 뿜어내시는데요. 남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게 또 이 영화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밀은 영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된 도시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 영화는 만화, 무협지, 게임 같은 다른 장르의 되게 상상력에 제한이 없는 요소들이 되게 들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고급차의 엔진을 장착한 경차 한 대가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이렇게 수많은 차량들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따돌리는 아마 상암동인 것 같은데요. 그 상암동 도로를 질주하는 그 장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종이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제로 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독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라고 해요. 이 뭐 종이나 헝겊 같은 것을 말아서 무기로 쓰는 모습을 보고 이번 영화에서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암흑 속에서 펼쳐지는 격투씬도 새로웠는데 쌀이 이렇게 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 게임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다들 억울한 대장을 우리가 이대로 둘 수 없다. 우리가 나서 도와줘야 한다. 마음은 고마운데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에이, 그 사람된 도리가 아니지. 어려울 때 항상 돕고. 현실에서 권유를 돕는 사람들은 게임 속에 되게 완벽하고 싸움도 잘하는 모습과 다른, 어떻게 보면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해낸다는 이야기는 언제 봐도 매력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한 존재들이 현실과 맞서고 기득권을 상대로 싸우는 그 모습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 악당들은 정말 온갖 뭐 정보, 무기, 정보를 조작하고 뉴스도 조작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영화 속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섬찟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전투가 무모한 줄 알면서도 약간 거짓된 세상에 바꾸려는 그 용기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이팅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영화 조작된 도시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어떻게든 그동안 한국 영화가 보여줬던 전형성을 탈피하려는 그 노력이 저는 느껴졌고 시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모두가 썩은 나무라고 했지만 썩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외쳐주는 부분에서 오늘 감독님이 정말 젊은 세대들을 위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고요.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이 영화가 던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위로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가 장르 영화에 잘 녹아들어서 오락 영화로서도 관객들이 즐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여서 여러모로 이렇게 입체적인 장르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영화 조작된 도시,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조작된 세상에 맞서는 짜릿한 반격. 조작된 도시,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